안녕하세요. 존입니다. 2장 비디오 6번째입니다. 자, 이번부터는 고구려의 대무신왕 영토 확장에 관한 부분이고요.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고구려의 역대 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대는 주몽이 고구려의 왕이 되고요. 이미 설명했듯이 이 주몽의 엄마는 유화부인이고 아버지는 고모수, 옥조후 분리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몽은 첫째 예시 부인하고 결혼을 해서 유리왕을 낳게 됩니다. 나중에 이 졸본 지역으로 오게 되면서 이 온조와 비류의 엄마인 소선호가 둘째 부인이 되지만 이 고구려의 계보에 의하면 이 주몽은 예시가 나온 유리를 먼저 선택하여 유리는 제2대 고구려 왕이 됩니다. 자, 유리의 부인인 송씨는 여러 아들이 있는데 전부 이 송씨 부인이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먼저 이 도절이 나오고 해명, 무휼, 여진 이러한 그 왕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도절은 초기에 이 부여의 공격으로 인해서 인질로 부여가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이 도절은 무서워서 이 자결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해명이 또 태자로 되는데 해명이 있을 시기에는 황룡국 왕이 이 화살을 선물로 주지만 이 해명은 그 화살을 부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리왕으로부터 심한 꾸지람을 받고 자결을 하게 되죠. 자, 그 이후에 무휼이 나타나는데 이 무휼은 부여의 공격을 초기에 잘 막아냅니다. 자, 그리고 후기에는 이 고구려의 3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 대무신 왕으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진은 물에 빠져 죽었다라는 기록을 삼국사기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고요. 대무신 왕은 초기에 부여를 공격하게 되는데 이때 이 북명 출신인 괴유가 이 대무신 왕에게 부여를 내가 쳐부실 테니 기회를 주십시오 해서 이 대무신 왕은 허락하여 부여와 싸운 괴유는 부여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자, 이때 대소의 아우는 이 갈사수가로 가서 갈사국 왕으로 되고 부여에 남은 이 왕족의 사촌들은 이 고구려로 투항을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초기에는 대무신 왕 때 부여를 힘들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이 대무신 때는 그 아들인 호동 왕자가 있는데 이 호동 왕자가 옥저 지역에 있는 이 낭랑왕 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체리는 이 호동 왕자의 호의적인 얼굴에 많은 점수를 주게 되어 자기 딸을 주게 되어서 이 사위로 삼지만 이 호동 왕자는 자기 부인에게, 다시 말해서 낭랑왕 치씨의 딸에게 북을 찍고 나팔을 부수게 해서 낭랑을 접수합니다. 이를 한 낭랑왕 치씨는 자기 딸을 죽이고 항복을 하게 되죠.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그러한 내용이 삼국사기에 담겨져 있고 그 후에 대무신 왕은 이 낭랑을 접수하게 됩니다. 자, 대무신 왕은 이때 죽고 그 아들은 너무 어려서 왕으로 되지 못하고 이 대무신의 동생인 이 해색주가 민주왕으로 제4대 왕으로 등극을 하고 민주왕 다음에 호동의 형제가 되죠. 이 해두는 모본왕으로 나중에 칭호가 되는데 이 시기에는 이 중국의 대륙까지 침략했다는 그런 기록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야 북평, 어양, 상곡, 태원 그곳까지 습격했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본왕은 상대적으로 성격이 굉장히 모질고 포악하여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살해를 당하는 그러한 기록이 나오고 그 후에 태조왕이 고구려의 6대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요소 지역에 십성을 쌓게 되고 후에 동옥저를 접속하면서 국가의 영토를 확정시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는 창해 지역까지, 남쪽으로는 이 살수 지역까지 고구려의 영토가 확장이 됩니다. 자, 대무신 왕 이후에 민주왕과 모본왕 시대 때는 후한이 건설되어 광무제가 나타나는 시기이고 이 당시의 광무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을 통일한 이후 영토 확장을 하는 가운데 여러 그 소수민족들이 대륙을 탈출하여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로왕, 그 다음에 양쯔강 지역에 있었던 이 허씨계의 허왕옥, 그 다음에 그 탈핵계들이 속속들이 중국 대륙 또는 이 요하 지역에 오면서 그러한 기록들이 삼국사기, 가락국기 또는 일본서기 등지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고구려 대무신 왕은 고구려의 제3대 왕으로 기원후 18년에서 44년까지 왕을 지낸 분이 되겠습니다. 자, 기원후 18년 신라는 경성 지역에 가뭄이 들었다. 7월에는 누리가 발생하여 백성들이 굶주리고 창고를 열어 구제했다. 그래서 이 자연재해로 고생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성이라는 지역은 정확한 지역이 어딘지는 비정되지 않지만 금성과는 다른 그런 지역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리라는 이 자연재해는 이 중국 대륙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도 탈해가 있었던 지역은 한반도는 아니고 이 중국 대륙 지역인데 혁거세 또는 이 진안 지역과는 다른 지역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원후 18년에는 고구려의 대무신왕이 즉위를 합니다. 자, 이 시기에는 이 대무신 초기 시절 이 백제는 가물어서 폐수와 대수 지역에 있었던 이 백제인 천여호가 고구려로 투항한다라는 기록이 고구려 본기, 백제 본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폐수와 이 대수 지역은 한국 학계에서는 한반도로 설명을 하지만 자, 만일 이 한반도로 설명을 한다면 이 백제가 이 고구려로 이동 시 이 낙랑을 거쳐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한수의 동북쪽 부락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 고구려로 가는 이 위치가 이 한반도로 할 경우에는 이 서북쪽이 되는 거죠. 근데 요하 지역일 경우에는 동북쪽으로 해서 이 지리적으로도 위치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설명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리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한국학계가 주장하는 한반도 중부 북부에서 이러한 폐대수가 위치했고 유민들이 고구려로 도매했다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이 백제의 위치는 폐수와 대수 지역에 유민들이 살았고 이 지역이 가뭄으로 인해서 고구려 지역으로 간 곳은 동북쪽에 고구려가 위치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기원후 21년 고구려 본기 대무신 왕에 의하면 자, 이 당시에 이 대무신 왕은 부여왕 대소와 싸우게 되는데 이 북명인 괴유가 고구려에 가서 부여와 싸우게 허락을 해 주십시오 하고 허락을 득합니다. 자, 그래서 부여와 싸우고 이기게 되죠. 자, 이때 이 부여왕 대소의 아우는 갈사수로 가서 이 왕을 칭하고 갈사국 왕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해 기원후 22년에 부여왕 사초는 이 부여인 만여 명을 데리고 고구려로 투항을 하죠. 그래서 연나부의 소속원으로 소속하게 됩니다. 고구려 본기에 의하면 괴유는 죽고 고구려가 북명산에 괴유를 장사 지내고 제사 지내게 합니다. 자, 그래서 기원후 22년 상황을 보면 이 백제 유민들이 고구려로 가고 그 후에 부여의 유민들도 고구려로 가서 자, 고구려는 상대적으로 유민들이 그쪽으로 몰려서 힘이 축적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신라분기 남해 차차왕 22년에 보면 이 전염병이 크게 돌아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신라는 남해 차차웅 시절 18년에 그런 가물고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전염병이 돌게 되죠. 자, 삼국유사 이 처연가를 보면 그곳에 역신에 관련된 향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자기 아내가 이 외간 남자에 의해서 이 강간을 당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표현인데 그에 대해서 노여워하지 않고 이를 해학적으로 이렇게 향가로서 글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왜일까요? 이해하기 힘든 내용인데 어떤 식으로 해야 이해가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이 당시의 성과 관련된 관념이 지금과 많이 다르지 않았나. 또 두 번째, 이 전염병의 무서움이 어떤 이 불륜으로부터 오는 이 분노보다 훨씬 더 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당시의 성관념이 지금과 같지 않았고 또는 거기에 뿐만 아니라 이 전염병이 주는 이 두려움이 지금과 달라서 아마도 그런 시가 승화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 처용에 관련된 부분은 조선시대까지 황실에서 이 주기적으로 행사를 이었을 정도로 이 역신에 관련된 그러한 행사를 조선시대까지 해왔습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이 기원 후 23년에 의하면 이 금성이 태미의 자리에 들어갔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계속해서 이 자연재해에 관련된 기사가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남해 왕은 돌아가시고 남해 왕 유리이사금, 탈해이사금을 보았을 경우에 이 자연재해와 더불어 별자리에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해 때는 이 금성이 태미에 들어갔다라고 나오고요. 유리왕 때는 자궁의 자리에서 살별이 나타났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탈해이사금 쪽에서는 천선 자리에서 살별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파사이사금 쪽에서는 이 객성이 자미 자리에 들어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왕의 그 위치를 이야기하지 않는가. 뭐 돌아감으로 인해서 이 천문의 기록을 통해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왕이 이 태어나고 죽음에 관련된 부분을 이 천문학적으로 표시했다거나 아니면은 이동에 관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이렇게 전염병이 일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는 기록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시절의 이 천문 기록은 이 현대 시절의 이 GPS와 같은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해석 방법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신라 유리왕은 기원 후 24년부터 57년까지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남해왕 이후에 탈해가 왕이 되지 않고 유리가 이사금으로 남해 다음에 시대를 잇게 됩니다. 고구려 대무신왕 때 영토 확장이 계속되는데 자, 이 개마국과 구다국을 정벌하여 영토 확장을 하게 되는데 이 정리를 하면 이 주몽 시절에는 초기의 말갈, 그 다음에 비류국을 정벌하고 행인국과 부곡절을 정벌하게 됩니다. 그 다음 2대 유리왕 때에는 선비, 그 다음에 갈사국을 정리하고요. 그 후에 이 대무신 왕 때는 부여를 공격하였고 그 다음에 개마국과 구다국을 정복하게 된다라고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대무신왕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변국의 도움으로 또한 이 영토가 점점점 확장이 되는데 한당고기 태백일사에 의하면 신시 시대보다 훨씬 더 이전 시대에
개마국과 구다국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개마국은 북개마대령 북쪽, 구다국은 북개마대령 서쪽에 위치를 한다 하고 그 당시부터 실제로 존재했다라고 한당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마국은 웅신국, 구다국은 동로국, 그 외에 월지국과 직구다국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대가 흐름에 따라 이 지역이 바뀌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이 개마국과 이 구다국은 상당히 오랜 시절부터 이 나라가 존재했음을 이 한당고개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기원 후 28년 이 고구려 대무신왕조에 의하면 이 한의 요동태수가 나옵니다. 이 한의 요동태수가 병력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공격하게 되는데 이 고구려의 이 대무신왕은 위남성으로 들어가 수십일 동안 성을 굳게 지키고 그 당시에 이 계략으로 인하여 한의 병력을 물러나게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제 시대는 기원 후 28년부터 77년까지 다루왕이 다스리게 됩니다. 자, 기원 후 32년에 의하면 신라 유리 이사금 시절인데요. 자, 이 당시에는 진한 육부의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씨를 사여하여 이 육부에 해당되는 부들이 전부 그 성씨로 바뀌어지는데, 자, 양산부를 이씨, 고호부를 최씨, 대수부를 손씨, 간진부를 정씨, 가리부를 배씨, 명활부를 설씨, 로 다 바뀐다고 합니다. 자, 이 당시에 이 신라의 기록을 봤을 때 이 자연재해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부 체제에서 성씨로 바꾸고 이 관직도 17개의 등급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 초기에는 대보 체제에서 이 탈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원 후 32년에는 성씨체제에서 17관등조직으로 정치체제가 바뀌게 되는데 후에 이 탈해 기사에 의하면 대보체제로 호공이 나오게 되고요. 이벌찬 체계로 이 탈해계가 등장하고 또한 주주와 군주 체제가 나오는데 이건 박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역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여러 이 정치 체제가 보이는 것으로 봐서 이들은 여러 지역에 걸쳐 각 지역에 맞는 정치 체제를 정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고구려가 이 낙랑을 정벌하는 기사가 고구려 본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고구려 본기 대무신왕조 32년에 의하면 초기에 이 대무신왕은 초기 이 주몽이 계국신왕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도, 일구, 분구 등 3명이 주몽이 계국 공신이었는데 이들을 서인으로 내치고 이 세력을 잡는다라는 그런 기록이 처음에 나타나게 되고요. 자, 두 번째 기록에 의하면 기원 후 32년 여름 4월에 왕자 호동이 이 옥조로 갔을 때 낙랑왕 체리를 보고 이 낙랑왕 체리는 이 호동 왕자의 용모에 반하게 돼서 자기 딸을 줍니다. 그런데 호동은 최씨 딸에게 이 북을 찍고 나팔을 부수기를 권고하죠. 그래서 이 딸은 그 말을 듣고 북을 찍고 나팔을 부수고 해서 호동 왕자가 이 낙랑을 공격하게 허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최씨는 그 딸을 죽이고 나중에 낙랑을 바치게 되죠.
자, 그래서 1차로 이 호동왕자가 이 낭랑을 공격해서 이 낭랑을 접수하게 된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요. 자, 그 후에 호동은 어떻게 됐나? 호동은 원래는 둘째 왕비인 갈사국 왕 손녀에서 태어난 왕인데, 대무신 왕이 후궁이 첫째, 둘째가 있는데 이 갈사국 왕이 손녀에 의한 왕비는 둘째가 되죠. 그래서 첫째 왕비가 이 호동을 음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동은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 않고 그냥 자결로서 자기 목숨을 끊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무신왕이 또 다른 왕자인 호동이 죽게 되죠. 그래서 다른 왕자 해우를 태자로 삼게 됩니다. 자, 이 당시에는 후환이 성립이 되고 이 광무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 광무제가 등극함으로 인해서 여러 부족 국가들이 대륙으로부터 탈출하는 그런 기록들이 사서에 많이 나오게 되면서 주로 이제 수로왕 또는 허황옥, 가야계, 탈에게 이런 소수 부족들이 한반도 또는 일본 열도, 규슈 지역, 요하 지역에 위치하게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신라분기 유리사금조에 보면 기원 후 36년 이 낭랑이 북쪽을 침범합니다. 자, 그래서 이 타산성을 공격해서 함락시킨다는 그런 기록이 유리사금조에 나오고요. 그 다음 해는 고구려 본기와 신라 본기의 공이 대무신 왕이 낭랑을 습격하여 멸하였다라는 기록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신라 본기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리하여 이 낭랑의 유민들 5,000명은 신라로 갑니다. 그래서 육부로 내려가서 투항을 하니 그곳에 나누어 살게 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낭랑이 처음 이 왕자 호동을 통해서 1차로 멸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무신 왕이 두 번째로 공격을 해서 이 2차로 낭랑을 멸하게 합니다. 자,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이 삼국사기에 의하면 이 낭랑이 기원 후 32년에 왕자 호동으로 인해서 낭랑왕 최씨가 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대무신왕이 낭랑을 공격하여 또 멸하게 된다라는 기사가 37년도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기록된 낭랑에 관한 기사에 의하면 이 낭랑이 두 번 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두 군데 있는 낭랑이 아닌가 하여 이 윤내연 교수는 이 낭랑의 실체를 낭랑왕 최리의 나라는 낭랑국이고, 그 낭랑국은 한반도 북부 평양 지역에 있고, 또 다른 하나의 낭랑은 중국 사서에 보이는 낭랑군이다 라고 해서 두 개의 다른 낭랑의 실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삼국사기에 의하면 낭랑국이라는 기록은 삼국사기에 나타나지 않고, 마찬가지로 대무신왕이 무찌른 그 낭랑도 낭랑군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삼국사기를 다시 자세하게 보면 호동 왕자가 1차로 이 낭랑을 침입한 그 지역은 옥조 지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낭랑왕 최리가 관할하고 있었다라고 파악이 되고, 대무신왕이 이 2차 침입은 그 남쪽 지역에 그 실제로 이 낭랑 지역이 위치하였고, 그 지역은 적어도 살수 이남이 지역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기에 옥저 지역을 차지한 낭랑, 그 다음에 2차로 공격하게 된 살수 이남이 낭랑을 공격한 이후에 그 유민들이 그 이남에 있는 이 진안 육부로 내려가서 투항하지 않았나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멸이라는 의미는 이 마한과 마찬가지로 마한도 이 멸망을 했다고 기록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서에 계속 그 마한의 존재가 실질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 해서 낭랑도 마찬가지로 비록 멸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완전히 터미네이트된 또는 애니힐레이션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공격으로 인하여 이 낭랑이 왕 또는 그 체제가 붕괴됐다는 것 뜻이지 전체적으로 이 낭랑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낭랑국과 낭랑군으로 파악하는 윤내현 교수님이 설명이 삼국사기를 통해서 봤을 때 다른 해석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 낭랑의 실체는 나중에 그 후한이 공격하고 난 이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구려 대무신왕 때 이 낭랑을 침공하여 이 고구려는 낭랑을 접수합니다. 자, 후한이 광무제는 이와 같은 사실을 파악한 후에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 공격을 하는 대상은 고구려가 아니라 낭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고구려가 빼앗은 그 낭랑을 다시 탈환하여 군현으로 삼고 그 살수 이남 지역이 한에 속하게 된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자,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게 되는데요. 자, 살수에 대한 기록부터 먼저 한번 보게 되면 이 살수는 강원대 이 사학과 교수인 남의연 교수님이 말하는 이 살수의 위치는 이 학계에서 주장하는 이 한반도의 청천강 또는 대동강 또는 압록강이 아니라 이 요하 지역에 흐르고 있는 심양을 중심으로 흐르는 이 혼강이 살수다, 당시 살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수 아래에 흐르는 태자강에 요양이 있는데 이 요양 지역을 평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 요수를 이 압록수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이 살수나 이 평양이 지역을 요하 지역으로 지정할 경우에 삼국사기 전체에 흐르는 이 살수의 기록, 평양의 기록이 자연스럽게 설명이 됩니다. 자, 이 말은 상대적으로 한국 역사학계에서 주장하는 살수의 위치가 한반도로 되게 되면 설명이 엉망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은 살수에 관한 기록이 한단국이 단군세기 북부여기 뿐만 아니라 고구려 본기, 백제 본기, 신라 본기에도 이 살수에 관한 기록이 쭉 나오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요하 지역으로 이 살수가 위치하고 있다고 했을 경우에 전체적인 이 역사 설명이 자연스럽게 됨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의 네 번째 왕은 대무신의 아들이 아니라 대무신의 동생이 해당이 되고요. 동생 해색주가 고구려의 4대 왕으로 등극을 하고 민중왕으로 추중됩니다. 이 민중왕은 기원 후 44년에서 47년, 단지 3년 정도만 왕위를 영위를 합니다. 자, 이 민중왕 시절의 중요한 이 역사적 사실은 하나는 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석굴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죽거든 반드시 이곳에 장사를 지내라 라고 하는데 이 지역은 고구려가 점령하기 이전에 신라의 지역이었고 신라 지역에 이 석굴이 있었음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 때 지은 석굴암이 이곳 요하 지역에 있던 이 석굴이 이 신라 지역임을 입증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신라의 석굴 기술은 요하 지역에 있었던 그 신라 지역으로부터 석굴의 기술이 발전됐다라고 할 수 있고요. 증명을 하게 됩니다. 자, 민중왕이 얘기하는 이 석굴은 살수와 폐수 이 중간에 있다라고 파악이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민주왕 시절에는 잠실학부 대가 대승이 일만여 가가 살수 아래에 있는 낭랑 지역으로 갑니다. 이 살수 아래에 있는 이 낭랑 지역은 이미 그 후한의 이 광무제가 차지한 이 한의 지역이 되죠. 그래서 이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이 낭랑에 관한 부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낭랑과 한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면, 먼저 이 전한 때의 한무제, 그 다음에 후한 때의 광무제가 두 번에 걸쳐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 공격을 하게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 자세히 보면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의하면 해모수가 기비를 임명하고 그 다음에 기비가 죽고 그 아들이 기준이 즉위를 하는데, 이 당시가 기원전 221년에서 기원전 194년이고 이 당시 기록에 의하면 진나라가 생기고 난 20년이 지나서 중국에서는 진승과 항우가 기병하여 천하가 어지러워서 주변에 있던 연제조의 백성들이 견디다 못해 괴로워서 차츰 동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기준이 살고 있는 서부 지역에 거주하게 된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이 한나라 사람들이 이쪽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만조선이 점점 커지게 되고 사마천의 사기에 의하면 이 한유철이 공격을 합니다. 이 한유철이 공격한 대상은 위만조선이지만 이 실질적으로 이 위만조선을 공격하게 된 이유는 자국민이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공격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어찌 됐건 간에 그 당시에 뭐 낭랑, 현도, 임둔, 진번 이러한 사군이 설치되었다고 여러 사서에 다른 이름을 통해서 기록이 되지만, 또한 한단국기에 의하면 이 당시에 그 후기 북부열을 세운 고두막이 의병을 일으켜서 한이 설치한 지역을 다 연파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한유철이 세운 한사군의 실체는 어떤 조선을 멸망시키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이 진나라 때 그 유민들이 갔던 이 자국민에 대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격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이 사서기록, 다시 얘기해서 이 삼국사기에 의하면 유리왕 시절에 한나라 사람이 유화 지역에 있고요. 그래서 이 유리왕이 후궁으로 들어간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백제봉기 온조왕 시절에는 낭랑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낭랑과 백제가 싸우는데 이 기원전 11년에 의하면 낭랑태수라는 기록이 나오고 기원 후 28년에 한의 요동태수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낭랑태수, 요동태수라는 기록이 나오고 이 한이 이 요동 지역에 태수라는 직위를 줬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대무신의 왕자인 호동이 낭랑을 공격하게 되죠. 그리고 이 37년에도 낭랑을 대무신 왕이 공격을 해서 멸하게 되는데, 자, 이에 대한 반대급부죠. 이 후한의 광무제가 또 공격을 하는데 고구려를 직접 공격을 하지 않고 낭랑을 칩니다. 바다를 보내 낭랑을 치고 그곳을 군현으로 삼아서 살수의 남이 한에 속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삼국사기를 통해서 봤을 경우에 이 낭랑의 실체는 이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중국의 이 한무제나 광무제가 이 조선이나 고구려를 지배한 이 낭랑 지역이 이 식민 형태로 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태수라는 직위를 줘서 운영을 했었고, 그것을 고구려가 침입했기 때문에 자국민을 살리고자 다시 공격을 한 것이지, 이 식민의 개념과는 굉장히 다른 내용입니다. 자, 이와 같이 삼국사기에도 이런 식으로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국 시절에 만들어졌던 그런 그 식민 개념으로 한국 역사학계는 그 일본 이론을 전수하고, 지금 광복이 되고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한국 학계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 시대에 이 광무제나 한무제가 공격을 한 것은 식민 형태라고 아직도 그러한 맥락으로 교수들이 강조해서 가리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뭐 식민 형태라는 이 얘기는 많이들 없어졌지만 아직도 그 교수들이 머릿속에는 그러한 기본적인 이 내용은 박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왕 이후에 모본왕, 다시 얘기해서 대무신왕의 아들이 고구려의 5대 왕을 계승하고 이 모본왕도 한 4년 정도밖에 유지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본왕 같은 경우에는 한의 광무제가 이 낙랑을 공격한 이후에 이 모본왕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지역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북평, 어양, 상곡, 태원까지 진격을 하는데 이 태원의 위치는 그 산시성에 보면은 이 태원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 모본왕은 그 지역까지 공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자, 하나 모본왕 시절의 다른 강조사항은 이 모본왕은 국민들한테 신임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사납고 잔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깔고 앉고 누울 때 사람을 베개 삼아 눕고요.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죽이고, 그 다음에 충고하는 신하가 있으면 활을 당겨 죽이고. 자, 그래서 이 모본왕도 마찬가지로 나중에는 신하한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모본왕 다음에 이 태조대왕이 등극을 하게 되는데 기원은 53년부터 145년까지 지위를 했다라고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태조대왕은 유리왕의 아들인 고추가 제사의 아들이고 어머니 태우는 부여 사람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이름은 궁이 되겠습니다. 태조대왕 초기에 기원 후 55년에는 요소 지역에 10개의 성을 쌓아 한나라 군대에 대비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요소 지역은 이 난하 지역의 서쪽을 얘기한다고 보겠습니다. 그 후에 동옥저를 정복을 하고 그 땅을 빼앗아 성읍으로 삼고, 자, 그래서 영토를 넓혀서 동쪽으로는 창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살수까지 이른다 하고 합니다. 그래서 살수 이남은 한나라, 그다음에 살수 이북은 동옥저, 그다음에 요서 십성까지 영토가 넓혀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주몽은 말갈을 초기에 정리를 하죠. 말갈이 더 이상 공격을 못하고 후에 백제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몽 시절에는 비류국, 행인국, 부국을 접속하고 2대 유리왕 때는 황룡국, 그 다음에 갈사국을 접속을 하고 3대 대무신 왕 때는 개마국, 구다국, 그 다음에 낙랑을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모본왕의 경우에는 북평, 어양, 상곡, 태원까지 진출을 하게 되고 태조왕은 요서 십성, 동옥저를 접수해서 국경이 확정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2편 비디오 6번째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이 비디오 7편 2장 마지막 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